우리나라에서 보낸 코로나 진단키트 5만 개가 어제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올린 공지 그대로를 베껴 현지 신문사들도 줄줄이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4월 5일 오후 3시 40분 가루다 항공기가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 정부가 아니라 LG그룹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코로나 퇴치 노력을 지원하는 기부 형태로 코로나 진단키트 5만 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LG그룹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호감이 가는 기업입니다. 4월 6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진 환자가 어제 2273명에서 218명이 증가해 4월 6일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가 249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209명,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192명입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기사를 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쓴 비판적인 댓글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의 입출국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는데 의료 장비는 부족하고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다. 지금의 사태가 오기 전에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다면 현재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정부는 정확히 알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모두가 입을 다물고 집에 조용히 처박혀 있을 것이다. 이 댓글은 제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단지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수준이 중산층은 되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집 주변 이웃에 사는 사람들 직업만 봐도 공무원, 의사, 교수 등 다수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만 되면 사원에 모여 마스크도 끼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눈에 보이게 많이 줄었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까지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10년을 살았어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종교의 힘이 이성을 앞선다고 밖에는 따로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 정부 정책이 정말 멍청이 같다.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수십만의 자카르타 사람들이 전국 각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 멍청이들이 정말 똑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뉴스나 신문에서 말하는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문사나 방송국 모두 같은 시간에 똑같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발표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보도한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와섬과 수마트라 섬의 메당, 슬라웨시 섬의 마카사르, 깔리만탄 섬의 발릭빠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리섬, 이 정도의 큰 도시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병원이나 도로, 인터넷망 등 현대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도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현실입니다. 통계상 매일 100명, 200명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지난달 19일 조코위 대통령이 국민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규모 사회 제한 조치, SS배를 발표했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나 회사,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을 임시로 폐쇄하고 공동 종교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운행 금지 규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원이나 교회 등의 모든 종교 장소는 임시로 폐쇄해야 하고 코로나 환자가 아닌 사망자에 한해서 2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나 식당 등은 영업이 가능하고 버스, 택시, 고잭이나 그랩 등의 고객 운송 서비스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음식이나 물건 같은 택배, 물건 배달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유럽 여러 나라처럼 록다운, 지역 봉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 여론도 다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역 봉쇄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의리 없다고 베트남 욕하고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베트남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먼저 국가를 봉쇄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확진자 245명, 이 중 95명이 완치되었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베트남이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다가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신태용 감독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임시 귀국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태용 감독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지도하던 공오균 코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 자카르타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발열이나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코로나 증상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공오균 코치님의 빠른 완쾌를 빌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